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NBA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대 클리블랜드 2라운드 경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1, 2차전 클리블랜드 홈 경기를 인디애나가 전부 다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두 경기 모두 다 특히 이제 2차전은 인디애나가 20점 차를 좀 극복하는 역전승이었었다. 지난번 경기 때 미첼이 48득점을 했는데 역시나 갈란드, 모블리, 헌터 이런 핵심 3인방에 빠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인디애나가 뭐 잘한 것도 있지만은 클리블랜드가 좀 모자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 클리블랜드의 그런 역전패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빠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클리블랜드가 이제 2패로, 홈에서 2패로 이제 원정에서 3, 4차전을 하니까 궁지에 몰린 상태인데, 클리블랜드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좀 쓰고 싶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얘네들이 슈팅 훈련 하는데 실전 컨택 훈련, 말 그대로 이제 코트 위에서 빡세게 막 몸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안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 그래서 내일 역시 클리블랜드가 자원들이 꽤나 부족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될 거다. 헌터는 슈팅핸드 부상이고, 모블리나 갈라는 이제 좀 하체 쪽의 부상이라서 헌터는 그나마 뭐 꾸역꾸역 뛰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슈팅핸드 부상이면은 외곽슛 지원 같은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갈라드나 모블리는 특히 하체 쪽의 부상이기 때문에 뛰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가 역전승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할리버튼이 잘하긴 했어요. 막 그 역전한 3 꽂아 넣고 4쿼터 막판에 클러치 때 활약해주고 그런 건 있는데, 사실 게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리버튼이 그렇게 막 잘한 게임은 아니었었거든요. 할리버튼이 이제 뭐 득점 같은 거야 19득점 했고 슈팅을 많이는 안 가져갔는데, 근데 게임 사상 이제 가장 많은 야투를 시도한 게 뭐 터너라든지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내가 매번 말하는 게 인디애나에서는 자, 이번 이제 플레이오프 가운데 최소 이제 70번 이상의 야투를 쏜 애들 가운데 보면은 가장 높은 슈팅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독보적으로 니스미스가 1등입니다. 2등이 뭐 스테판 커리 쭈르륵 있다고 하는데, 스테판 커리보다도 거의 한 10%가량 높죠. 슈팅 효율이 가장 좋았던 건 니스미스다. 여기 안쪽에는 터너도 있기도 하고 네마드도 있어요. 내가 할리버튼이 플레이오프에서 물론 이제 지휘자 역할은 좋은데, 사실 이제 좀 더 페너트레이션을 하는, 상대 인사이드를 파고 들고 그 안에서 뭔가 유의미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면모들은 저는 네마드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다 빈 공간에서 니스미스가 해결해준다든지, 터너도 사실 인사이드에서 막 빡세게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얘도 이제 외곽슛 능력이 좋잖아요. 이번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아마 한 40%에 가까운 3점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인디애나는 좀 외곽이 의외로 잘 터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전체 3점슛 1등이기도 한데 지난번 경기 조금 안 터졌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터져가지고 이겼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할리버튼이 그렇게 막 기여를 엄청 높이는 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거, 물론 뭐 시약함이 많은 시도를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저는 인디애나가 지금 클리블랜드한테 크게 안 밀린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홈으로 오기도 하고, 인디애나도 이제 원정은 반반 딸인데 홈으로 오면은 승률이 그 3분의 2 정도는 됩니다. 클리블랜드가 이런 애들이 못 나올 수가 있다면은 저는 내일도 인디애나가 조금 더 괜찮을 만한 게임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동부 1위에다가 홈이고 원정이고 안에 엄청 좋았었고 그런 건 맞는데, 저는 매번 클리블랜드가 얘네들이 한창 연승을 달리고 올 시즌 10연승을 3번 이상이나 했는데, 근데 또 그러다가 연승 끊기고 나면 못했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플레이오프 2패 안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된다. 직전 경기도 사실 미첼이 48득점이면 진짜 빡세게 잘한 거잖아요. 원래부터 미첼이 그런 능력은 좋은데, 저는 미첼이 직전 경기도 좀 과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은, 인디애나가 홈이라면은 내일도 클리블랜드가 뭐 갈란드, 모블리, 헌터 이런 애들 뛸지 안 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 경기 역시 또 한번 인디애나 쪽을 바라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게임이, 글쎄 지금 클리블랜드가 물론 이런 3명이나 빠지는 난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력을 보여준다면은 내일 경기를 잡아야지 그게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여건이 쉽지가 않다. 저는 인디애나가 프렌을 받았으면 프렌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 역시 많은 이런 콜이 불리는 거, 인사이드 너무 빡빡하니까 외곽도 서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227이면은 저는 또 한 번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덴버 대 오클라호마 경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1대1이 맞춰졌습니다. 자, 1차전은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잘 이기고 있었는데 한 10점 차 넘게 이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덴버한테 역전당했었잖아요. 그리고 2차전은 그냥 일찌감치 오클라호마가 덴버를 밟아놨었다.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덴버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거의 뭐 못 쓸 단계인 것 같아. 얘가 사실 어깨 부상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마포주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차라리 그냥 왓슨 같은 애를 넣어갖고 수비를 강화를 한다든지, 지금처럼 서브룩을 좀 더 길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그만큼 마포주는 지금 없으니만 못한 활약이다. 원래같이 이 덴버도 마포주 같은 애들이 터지는 날 외곽 같은 거 지원해줄 줄 알고 롤맨도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포주가 한 번씩은 터져줘야 되거든요. 이미 머레이는 터졌었고 뭐 고든도 잘해주고 있고 평균치보다도.
마포주도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마포주가 뭐 부상도 있는 것 같고 컨디션도 그렇고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덴버에 상태가 안 좋은 친구가 하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반대로 이제 오클라호마는 그냥 직전 경기 밟아버렸었죠. 1차전에서는 제이더비 야투 뭐 20개 중에 5개밖에 못 걷는다든지 홈그랜도 안 좋았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지난 경기는 뭐 이제 요키치가 3쿼터 때 파울아웃이 되기도 하고 일찌감치 경기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반전이 이런 기록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이제 덴버 대 오클 2차전, 그때는 전반전에 오클라호마가 87득점을 넣었는데 플레이오프 역사상 단일 하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게 그 오클라호마였었다. 그냥 오클라호마가 폭발을 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외곽이면 외곽, 인사이드면 인사이드, 그냥 덴버를 짓밟아 버렸으니까. 오클라호마 근데 이럴만한 팀이라고 보입니다. 올 시즌에 NBA에서 가장 뭐 좋은 공격을 보였던 팀 중에 하나기도 하고, 득점이 3등이었었고, 야투나 외곽이나 전부 좋았었죠. 사실 공격력이 갈아진 이런 또 수비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클라호마는 사실 올 시즌 가장 좋은 수비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난번 경기 때 스틸을 12개를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턴오버를 20개를 유발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감춰져 있어요. 엄청나게 좋았던 공격력 이면에도 수비력 역시 아주 뛰어났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의 장점이 그냥 잘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 경기 덴버가 그 3점 같은 게 한 40%로 터지고 아주 못한 건 아니었었는데 일찌감치 그냥 오클라호마가 대폭발을 하면서 3점이면 3점, 인사이드면 인사이드, 뭐 자유투도 많이 삥 뜯어내고 수비까지 좋았던 터라서 그냥 오클라호마가 본인들의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준 날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이게 덴버가 홈으로 갔다고 했을지라도 사실 오클라호마가 제가 여태까지 멤피스와의 경기도 그렇고 덴버와 1차전은 진짜 아쉬웠었고 5경기 동안 나는 오클라호마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고 있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경기 때 고점을 보여줬다 보니까 오클은 역시나 이 정도 뽑을 수 있는 팀이다 이런 생각들이 확연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덴버가 홈으로 갔어도 오히려 오클라호마를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볼 것 같다. 그 정도로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 독보적인 팀이었었거든요. 68승, NBA 역사상 그 7팀밖에 없었던 기록을 세웠었다. 원정도 약하지가 않았어요. 올 시즌 리그에서 원정이 가장 센 팀이 보스턴이었었는데, 근데 그 보스턴한테 1승밖에 안 밀리는 팀이었었잖아요, 오클라호마가. 지난번 경기 때 수비까지 너무 잘해주는 모습들, 물론 그냥 이 경기는 너무 박살난 경기였었으니까 덴버가 홈으로 오면 다를 거다 그런 해석을 펼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1차전도 오클이 가져갔어야 되는 경기였었고 저는 또 한 번 오클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저는 계속해서 오바 쪽으로 볼 텐데, 그 덴버 대 클리퍼스 시리즈 그 시리즈랑 다르게 확연하게 빠르게 넘나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좀 콜 같은 것도 인사이드에서 많이 불리는 것 같다. 원래 플레이오프가 자유투를 잘 안 불어주고 빡빡하게 보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는 안 보이네요. 이번에도 오바 쪽으로 보고 그냥 지금은 나는 오클이 덴버보다 확실히 더 위쪽 같아. 요키치가 뭐 또 힘내주면 모르겠지만은 홈그레인이나 하텐슈타인, 저는 이런 투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홈그레인 원빅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경기는 홈그레인이 나쁘지도 않았었죠. 여기다가 뭐 제일린 같이 몸빵 세울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 더구나 이거는 그 벤치 차이도 덴버는 사실 서브룩 정도 말고는 벤치에서 활약해줄 일이 별로 없는 반면에 오클라호마는 지난 경기도 아이지아 조라든지 뭐 위긴스 이런 애들이 너무 잘해줬잖아요. 아제이 미첼도 그렇고 오클라호마의 부품 같은 선수들이 너무 또 벤치 구간까지 잘 이어갔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지난번에 사실 오클이 좀 과하게 터진 거긴 한데, 근데 오클은 그 정도 아니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으로 보입니다. 공격 면에서는 덴버가 사실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저는 오클 쪽으로 보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